네, 이필상 유한재단 이사장 모시겠습니다. 이게 메르스 사태 와중에 우리 경제가 너무 타격을 크게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말이죠. 예, 이필상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우리 경제가 메르스 때문에 워낙 원래 어려웠던 경제고 네. 워낙 어려웠던 경제이긴 한데 메르스 때문에 뭐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 아주 불안하죠. 그래서 사태가 더 심화되면은 네.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예. 이번엔 메르스 공포가 우리나라 의료 방역망을 뚫고 전국에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메르스 공포가 경제 방역망을 뚫고 전 산업에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메르스 때문에 직접 타격받는 업종들이 또 많죠. 있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 어떤 업종들입니까?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예. 우리 경제가 지금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네. 면역력이 없다는 거예요. 경제가 면역력이 없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수출은 5개월째 감소세고요. 네. 그다음에 내수는 디플레이션이란 덫에 걸려서 지금 점차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메르스 사태가 터지니까 우선 관광 산업을 필두로 해서 관광, 유통산업, 유통. 숙박, 음식 등 숙박, 음식. 예. 내수 산업들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 소상공인들이 많이 하는 그런 업종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등 예. 그런 어떤 이제 서민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네. 이런 이번에 그 메르스 사태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 고통스럽다 하는 것이고요. 제가 어떤 기록을 보니까 이 6월 매출 감소를 보면 유통 중에서도 대형마트는 12%, 15% 정도 감소인데 전통시장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영세한 네. 소상공인들이 많이 하는 이쪽은 30%, 40% 감소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가뜩이나 규모가 작으니까 똑같은 비율로 감소 당해도 어려운데 예. 2배, 3배 이상 감소폭이 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분들 진짜 어떡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말 뭐 먹고 살 일이 큰일 났다 이런 어떤 이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또 하나 우리가 그 당정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펼 수 있습니다만은 네.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점도 있죠. 예. 지금 한국 하면은 경제 성공에 성공한 나라 그리고 의료에 관한 선진국. 의료 선진국이라 그랬어요. 그럼요. 그렇게 예. 이제 인정을 받았었는데 예. 이번에 어떻게 메르스 제대로 방역도 못하고 다른 나라까지 불안하게 만드느냐. 아하. 그래서 신인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류라든가 패션이라든가 예. 의료 관광이라든가 플랜트라든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아야 될 수출 산업이 지금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다. 그게 다 음으로 양으로 국가 이미지, 국가 브랜드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한류도 좀 이 모범적이고 선진적인 나라에서 온 문화다고 해야 이게 조금 더 그럼요. 예. 저 매력도 좀 느끼고 호감도도 높아갈 텐데. 메르스 터진 나라에서 왔다를 경우에 그게 인기가 그러니까요.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거는 예. 일반 수출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이제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미지 때문에. 더구나 뭐 치열한 이 경제 시장 경제니까 예. 이 상대 경쟁국이 늘 있는데 자동차 같으면 뭐 인도나 일본, 네. 중국과 경쟁한다거나 예, 뭐 예. 일본과 경쟁한다거나 할 예. 때 맞아면 우리가 역공을 받을 것 같아요. 뭐 그럼요. 메르스 터진 나라에서 무슨 자동차를 잘 만들겠냐 이런 식으로 무슨 역선전 같은 거를 얼마든지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수출 산업 보면요. 예. 중국의 발목이 거의 잡혀 있는데요. 엔저 공습 때문에 네. 사실 속수무책이거든요. 아하.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메르스 타격 때문에 이미지가 떨어진다, 네. 협상이 어려워진다, 네.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수출 산업이 이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감소세인데 예. 여기서 더 타격 받으면 어떻게 될 거냐, 네. 경제가 정말 굴러갈 거냐 이런 위기감까지 생길 수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연기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국가 이미지를 추락시킬 수 있다. 오죽 급했으면 미국까지 연기했겠냐.
이런 식의 그 맞아요 국가 신인도 추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거 걱정하는 분들이 있던데. 뭐 그런 걱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국민의 생명이 무엇보다 우선되죠. 그러니까 일단 뭐 대통령이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연기하고 네. 여기서 그 메르스 방역 체계를 이제 관장하고 관리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대통령이 네.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는데 네. 어떻든 간에 국가 네. 신인도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어떤 효과가 예. 있는 것은 뭐 우리가 사실- 부담을 안게 된 건 사실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박근혜 정부의 최근의 경제 정책을 초이노믹스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지금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당장 메르스의 이 그 태스크포스의 리더로 지금 전면에 네. 나서고 있습니다만 주로는 이 경제적인 충격, 메르스 충격을 경제적 측면에서 막아내겠다가 예. 이제 주 업무인데 예. 잘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추경 같은 걸 지금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고요. 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최경환 장관도 그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정말 더 급한 것은 빨리 메르스 사태를 전결시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예.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그러는 것이 이제 일차적으로 중요한데 어떻든 간에 경제가 좀 타격을 받고 있으니까 네. 그 불안 심리를 해소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금리 인하나 추경 편성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건데 특히 금리 인하의 경우는 이미 이제 인하가 됐는데 예. 그건 큰 효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금리를 내리해서 돈이 풀리면은 그다음에 투자나 소비로 가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시간도 걸린다는 예. 거예요. 근데 이제 추경을 편성하면은 정부가 직접 또 직접적인 건가요? 그렇죠. 환자를 도와주거나 또는 네. 피해자를 지원해주거나 또는 공공 지출을 정부가 직접 하니까 예. 이제 경기 활성화, 이제 불안 심리 해소에 금리 인하보다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죠. 그러면 추경을 해야 됩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고려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 좀 생각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요. 어느 점을 고려해야 됩니까? 문제는 지금 경제 심리가 아주 불안하다. 그러니까 일단 정부가 나서자. 그래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경제가 이미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수출 안 됩니다. 성장 안 됩니다. 내수 죽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미 최경환 경제팀이 지난해 7월부터 계속 돈을 풀어왔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메르스가 이제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럼 여기서 추경을 더 편성해서 이제 경제 살리겠다라고 했을 때 마약 처방을 해왔는데 더 강한 마약 처방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나요? 예, 그래서 자칫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정책을 펴면은 경제가 정말 회생불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하. 당장 급하니까 네. 이제 경제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하는 건 좋은데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 구조 개혁을 해라, 체질 개선을 해라, 예.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 비전을 제시하라. 그러면서 추경을 이제 편성해야 그게 네. 정상이라는 것이죠. 아, 그래요. 우선 급한 대로, 그러니까 메르스로 인한 경제적 충격, 기왕에도 어려웠던 경제지만 메르스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선 넘겨야 되지 않느냐고 네. 해서 이제 추경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래서 나오는 추경이기 때문에 기왕 할 거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러던데 시점은 그렇습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요. 예. 어차피 우리 경제가 지금 메르스 사태 아니래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예. 대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해야지. 그 점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네. 듣기로 하고 네. 할 거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지금 네. 나오는 얘기는 규모는 15조 정도가 얘기가 되던데요. 그 정도면은 추경에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더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간접 부채까지 합치면 1,000조 원이 넘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에 세수 결손이 매년 10조 원 정도입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특히 올해의 경우는 10조 원 세수 결손이 난다. 여기서 메르스 사태 때문에 이제 일단 경제 살려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뭐 최소한 뭐 20조 원은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중요한 거는 이 추경을 할 경우에 네. 그냥 뭐 이걸 푸는 거다. 그러니까 쓰고 말자. 이런 식으로 되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다 써야 됩니까? 추경을 한다면. 일단은 가장 급한 것이 예. 환자 돌봐줘야죠. 지원해줘야죠. 예. 피해자 지원해줘야죠. 네. 더 나아가서 지금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 이런 데 굉장히 피해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예. 때 이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문 닫는, 그러니까
메르스 때문에 문 닫아서 영업이 안 되고 매출이 떨어지는 네. 이런 소상공인들이나 기업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원을 하자면은 이제 추경이 그렇게 쓰여져야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수를 어쨌든 좀 활성화시키는데 추경이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죠. 네, 내수가 지금 직격탄을 받고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서 추경을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중장기적으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이른바 초이노믹스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좀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우리 경제는 근본적으로 성장 동력이 꺼지고 있습니다. 네. 한때 10% 수준의 성장을 하던 경제가 지금 성장률이 3%도 어렵습니다. 아, 그렇죠. 예. 이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산무현상이 생기는데요. 네. 고용이 없습니다. 분배가 없습니다. 소득이 없습니다. 네. 경제가 뭐 먹고 사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초이노믹스에서 재정 지출 늘린다. 또 기준금리 내린다. 이래서 돈을 푸는 정책을 폈는데 그 풀린 돈이 투자나 소비로 안 가고 네. 부동자금으로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부동자금이 8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그래요. 생기냐 예. 하면은 기업 투자는 점점 안 되면서 오히려 이제 성장 동력이 더 떨어지고 있다. 오히려 가계 부채가 늘면서 경제 부도 위험만 높이고 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부동자금이 자꾸 확대되면서 이제 디플레이션이란 그 그런 현상을 800조가 자꾸 지금 기업에 쌓여 있는 사내 유보금도 포함됩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어떤 예. 단기 그 예금 형태로 금융기관에 이제 예. 머물러 있는 돈이니까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 돈을 풀어도 이게 이 생산적 선순환으로 이렇게 펌핑하는 네. 이 마중물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자꾸 돈을 풀어서 해결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마중물이라는 것이 그걸 예. 보면은 펌프에서 물이 이제 올라올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펌프가 고장 났다는 겁니다. 아, 그 펌프를 고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펌프 고치지 않고 계속 마중물 퍼 부으면은 국민 빚 맞는다.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좀 제안을 하신다면.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이제 먹여 살리던 네. 그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지금 위축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먹고 살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이제 앞이 어두운데 네.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연구개발 투자하면서 예. 대기업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협력을 해서라도 연구개발 투자 많이 해서 네. 이제 대기업들은 돈이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 경제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 이런 미래 산업, 첨단 산업 이걸 빨리 발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 대기업에 맡기지 말고 네. 미래 산업만큼은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주축이 돼서 저들이 일으키게 해라. 맞습니다. 예.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고 아니 저 예.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요. 그래서 미창부까지 부처를 신설했잖아요. 바로 예. 그 문제 때. 그러니까 문제 의식은 같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미창부가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창조 경제가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으니 말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예. 경제를 고쳐가면서 우리 한번 살려보자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미창부가 이제 만들었었는데 네. 이게 뭐 제대로 안 되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 최근 경제팀 들어서 가지고 돈 풀어보자. 네. 지도에 없는 길 가보자. 이렇게 돼 사실은 정책 전환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너무 커서 우선 긴급 처방으로 뭐가 필요하냐 이것 때문에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이사장님을 모셨는데 쭉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우선 메르스 잡아놓고 네. 다시 한번 모셔서 우리 경제가 진짜 근본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깊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저희들이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